안녕하세요. 보소TV의 오정현 사무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제가 올린 영상 중에 제일 많은 조회수이자 가장 많은 전화가 오고 하는 영상인데요. 여기에 이제 변화가 있습니다. 예전에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어떻게 민원을 넣어야 되고 어떤 방식으로 대처를 해야 된다라고 영상을 올렸는데, 근데 사실 여기에 대해서 좀 변화가 있어서 관련해서 우울한 얘기인데 그래도 일단 영상 올려야 될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추가 영상 올립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보험사에서 보험금을 안 줄 때 어떻게 대처해야 되느냐. 사실 이게 전에 영상에서는 공문을 받은 다음에 거기에 맞게 소견서를 넣고 어떻게 해라 라고 말씀드렸을 거예요. 근데 이게 우울한 게, 어쨌든 보험사에서는 보험금을 삭감하거나 보험금을 안 주려고 할 때는 약관의 근거에서 해야 됩니다. 무조건 근거에, 즉 약관에 안 써 있으면, 안 준다고 안 써 있으면 지급을 해야 되는 게 원칙이에요. 근데 이제 그게 소용없어요. 요즘은 공문에 맞춰가지고 소견서를 받든 아니면 거기에 맞든 근거를 반박 자료로 해서 재청구를 해도 똑같은 담당자가 배정이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똑같은 담당자가 근거가 들었으니까 지급해야지, 이게 아니에요. 그냥 약관이 있든 없든 그냥 이 보험사가 요즘 내부적으로 내규를 정해서, 내부의 규칙을 정해서 어떤 이러이러한 진단명에 이런 때는 지급을 아예 그냥 기존의 판례든 어떤 거 다 무시하고 그냥 지급하지 마라, 그냥 공문문 보내라 라고 해서 끝내는 경우가 좀 많습니다. 그래서 접수하자마자 그냥 바로 조사도 안 나오고 바로 그냥 공문 써서 바로 보냅니다. 이게 현실이에요. 참 우울하죠. 예전에는 민원을 무서워했던 이유도 있습니다. 설명드릴게요. 민원을 안 받으려고 노력했다면 지금은 오히려 불만 있으시면 민원 넣으세요 라고 해요. 대놓고. 그러니까 사실상 민원의 효과가 없죠. 넣어봐야 1년 걸리고 1년 이상 걸리는 경우가 많은데, 문제는 좋다 이거예요. 금융감독소 지급하라 결정이 났어요. 그래도 보험사에서 내부적 정책상 지급을 안 하기로 결정난 이상 금감원에서 지급하라고 해도 안 줍니다. 그냥 소송 가라고 해요. 근데 대부분의 면책 내용이 1,000만 원, 2,000만 원 이렇게 소액인 경우가 많아요. 그렇다면 이게 소송 가기도 쉽지 않다라는 거를 이 보험사들도 알아요. 이걸 또 악용하는 걸 수도 있습니다. 대부분이 뭐냐면 실비가 요즘 많아요. 고액의 치료비, 아니면 도수치료, 아니면은 수술비, 이런 부분인데, 보험사에서는 굳이 비싼 치료를 할 필요가 없었다, 혹은 도수치료는 우리는 몇 회까지밖에 인정 안 한다, 혹은 대부분 비급여겠죠. 수술비도 수술을 할 필요가 없었다, 이런 그냥 정해진 수술만 우린 지급하겠다. 그러니까 신기술이라든지 아니면 고액의 치료비가 들어가는 그런 치료 행위에 대해서는 아예 보험사에서 안 주고 있습니다. 안 주는 이유도 말이 안 돼요. 쉽게 하나 예를 들자면, A라는 수술 방법이 있는데 당신은 이거보다, 보통 사람들은 이걸 하는데 이거는 비싼 수술을 했다. 예를 들면 로봇 수술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로봇 수술은 당연히 일반적으로 그냥 수술하는 것보다 비싸요. 훨씬 비싸겠죠. 근데 이 사람들은 이 수술 안 하고 이 로봇 수술을 안 해도 되는 수술을 했기 때문에 우리는 돈을 못 주겠다라는 논리예요. 이게 얼마나 웃긴 거냐면, 그 보험사에서 이 치료가 필요 없다는 자문을 대학병원에서 받는단 말이에요. 근데 이 해당 대학병원에서도 그 해당 로봇 수술을 해요. 권유를 하고 있고. 얼마나 이 아이러니한 상황입니까? 말이 안 되죠. 자문을 한 의사가 그 수술은 필요 없다라고 하는 의사가 자기가 그 수술을 하고 있는 사람이거나 아니면 그 해당 소속돼 있는 대학병원에서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는 그 로봇 수술인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문을 할 때는 돈을 받아야 되니까, 자문비를 받아야 되니까, 또 이 돈이 생각보다 크다고 말씀드렸죠. 자문비가. 이거를 어떻게든 보험사 입맛에 맞춰서 해줘요. 근데 자기는 또 그 수술을 하고 앉아있고,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도수치료 같은 경우도 문제가 많습니다. 이 사람이 아픈 질병을 몇 회만 받으면 치료가 된다,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정해져 있는 횟수가 어디 있냐 이거예요. 난 제일 어이가 없는 거예요. 횟수를 정해놓는다는 것 자체가. 물론 과도하게 이용하는 사람이 문제인데, 사실 이 실비는 문제가 많은 게,
실비라는 게 뭐예요? 내가 치료를 받고 내 본인 부담금을 보험사에 청구하는 거예요. 근데 그 본인 부담금 다 안 줘요. 90%, 80% 이렇게 일부만 지급한단 말이에요. 또 더군다나 거기서 비급여에서 또 뭐 영양제 뭐 이런 거 최대한 보험사에서는 비급여 부분 빼려고 할 거고. 근데 이 실비 같은 경우는 내 질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병원 가서 치료를 하는 거고, 내 시간과 내 돈을 써서 그 해당하는 금액의 일부만 보험사에 돌려받는 건데, 보험금 편취 목적이 아니란 말이에요, 실비는. 그리고 질병 치료 목적이 아니라면 당연히 안 줘야 되겠지만, 질병 치료 목적이 맞다면 지급을 해야죠. 맞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를 자기네들이 정해놓은 딱 기준에 안 된다고 돈을 안 주겠다, 뭐 요양병원을 갔기 때문에 안 준다, 뭐 다양한 이유로 해서 안 주고 있는데, 그렇다면은 그럼 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는 이 사람이 질병 치료 목적이 아니라면 건보 적용 안 해줬겠죠. 치료 목적이 맞다라는 자기네 기준이 부합하기 때문에 건보 적용을 해주는 거고, 그렇다면은 이거를 안 주려면 피보험자한테 따질 게 아니라 이 해당 병원 혹은 건보공단이랑 협의해서 풀어야 될 문제지, 피보험자한테 이거를 따져야 될 문제는 아니라고 봐요. 백내장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이거는 점점점 이 보험사의 횡포가, 아니면 혹은 금융감독원의 잘못된 이 정책 혹은 방관이, 이거는 개선이 되지 않으면 계속 이런 식으로 보험을 가입할 필요가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점점 대부분 전화 오는 분들이 답답해서 저한테 전화를 하시겠죠. 근데 제가 정말 일이 진행이 안 될 만큼 제 개인적 업무가 안 될 만큼 전화가 많이 오는 경우도 있어요. 이 얘기를 들을 때마다 제가 해드릴 수 있는 말이 한계가 있어요. 이렇게 하면, 예전 같았으면은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 뭐 일부를 받든 아니면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을 거다, 어떤 가이드라인이라는 게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그게 통하지를 않습니다. 그럼 이 영상을 왜 찍는 거냐, 뭐 도움이 되라고 찍는 거 아니냐라고 하실 텐데, 현재 이렇게 돌아가고 있다는 부분을 알고 계셔야 되기 때문에, 전화했을 때 제가 가장 죄송한 부분이 해결을 못 해드리는 부분이 가장 좀 민망하고 죄송스러운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영상을 보시고, 사실 이 영상을 찍는 거는 지금 하루빨리 금융감독원이 제 역할을 해서 이 보험사가 이렇게 말도 안 되는 행위를 하는 거에 있어서 좀 제재를 가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전 그 필요성을 느껴서, 이제 뭐 많이 보시진 않겠지만 보시는 분들이 그런 부분을 조금씩이라도 느껴서 나중에 어떤 관련된 보험사의 횡포에 대한 기사가 나왔을 때 댓글 하나라도 더 써주시면 긍정적으로 방향이 흘러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 영상을 찍게 되는 거고요. 지금 뭐 보험사가 통제가 안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예전 같았으면 뭐 보험법, 뭐 손해배상법, 뭐 재산보험 이론, 아니 기존 판례 등을 보고 장애들이 줄 건 주고, 어떤 가이드라인을 명확하게 해놔서 이렇게 해서 이런 자료가 들어오면 지급하고, 어떤 충분히 합리적으로 대응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아예 그냥 통으로 고액 진료비는 그냥 다 면책을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보험을 왜 가입을 합니까? 자기네들의 존재 이유도 없어지는 거예요. 사실 어떻게 보면 뭐 손해율이 높다? 그 기사 볼 때마다 저는 말이 안 된다고 봐요. 손해율이 높아서 뭐 적자가 났다, 절대 그럴 일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예전에는 어느 정도의 선은 지키고 어느 정도의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정책을 정하더라도 이 정도로 막 무지막지하게 하진 않았는데요. 지금은 그냥 고액치료비는 다 그냥 의료자 한번 넣어가지고 치료 필요 없다라고 뭐 결과 만든 다음에 그냥 다 안 주거나, 아니면 아예 그냥 그것도 하나 요즘 뭐 귀찮은가 봐요. 그것도 귀찮은가 봐요. 아예 그냥 접수하자마자 바로 내보내요. 반려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안 준다고 공문 보내면 끝이에요. 요즘 심지어는 공문도 보내달라고 해도 그것도 귀찮은가 봐요. 공문도 안 보내줍니다. 미쳐 날뛰고 있는 거죠. 얘기를 하면서도 화가 나는 부분인데, 그 심지어는 이 금융감독에서 지급하라고 하면은 지급은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최소한? 근데 웃긴 거는 금감원에서 지급하라고 나오는 케이스도 거의 드물어요. 이거는 앞서 영상에도 뭐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금융감독원이 민원이 들어오면 보험사에서 해명제를 받은 다음에 그걸 피보험자한테 발송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맞춰가지고 자기네들 의견을 회신을 줘야 되는데, 그냥 거의 요즘 뭐 보험사 답변서를 뭐 받아쓰기 한 정도로 막 거의 내용이 똑같은 내용으로 그냥 회신하고 나오는 경우도 많은데, 가끔 가다가 지급하라고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너무 명백하기 때문에, 근거도 명확해서. 그래도 안 줍니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예전 같았으면 지급 명령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바로 숨도 안 쉬고 지급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안 준다고 했잖아요.
그 예전에는 왜 그러냐, 예전 같았으면은 금융감독원의 민원이 카운트, 즉 몇 개 이상 1년에 뭐 한 분기에 이렇게 몇 개씩 이상 들어오면 이 제재, 즉 뭐 감사가 늘어난다든지 감사의 강도가 세진다든지 어떤 제재가 분명히 들어갔는데, 요즘은 그런 게 없는지, 감사를 해도 뭐 대충 하는 건지 뭔지 모르겠어요. 이 보험사가 금융감독원을 민원을 아예 넣으라고 할 정도면은 아예 신경 안 쓴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제가 없는 말 하는 게 아닙니다. 저도 뭐 많이 듣는 얘기고, 최근이 아니죠. 이게 히스토리를 따져보면 2015년도부터 거슬러 가는데, 그때부터 점점 안 주더니 지금은 아예 뭐 통제가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 통제가 아니라 금융감독원이라든지 어떤 관련 기관 혹은 뭐 기존의 판을 싹 다 뒤엎는 형태로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안 줘야 될 건 안 주는 게 당연하죠. 근데 지급해야 될 것까지 안 주고 있으니까 문제인 거예요. 뭐 심지어는 뭐 의료자문 간 거에 대한 거는 뭐 민원 카운트에서 빼주겠다 이런 얘기도, 그런 소문이 들릴 정도로 이게 금융감독원 민원이 뭐 점점 의미가 없어지지 않느냐. 제가 뭐 안 좋은 얘기만 하면 여러분들은 그럼 그래서 어떡하라는 얘기냐, 뭐 해결 방법도 없이 뭐 하소연만 하고 있네라고 하겠지만, 물론 해결 방법은 근본적으로 금융감독원이 강력한 제재를 하고 통제를 하고, 그리고 페널티를 주면 보험사에서도 막 나가는 황포에 대해서는 개선을 할 겁니다. 다만 금융감독에서는 뭐 악성 민원에 대해서는 뭐 보험사에다 힘을 실어주고, 다만 그것이 아닌 부분에 있어서는 명확하게 제재를 가해줘야 된다는 부분, 더군다나 강력하게 제재를 가해줘야 된다는 어떤 이런 정책적인 해결책은 있겠죠. 근데 뭐 실제적으로 여러분들한테 해결책이라는 거는 사실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뭐 나홀로 소송을 진행한다든지, 뭐 민원 넣어도 1년이 지나고 막 소민소유 경과되고 이런 너무 복잡하다 하니까 나홀로 소송을 진행한다든지, 뭐 단체 소송, 지금 뭐 이렇게 요즘 아예 통으로 그냥 안 주고 있으니까 해당 진단명 아니면 해당 수술에 대해서, 아니면 뭐 요양병원이라든지 이런 고액 치료비에 대해서 아예 안 주고 있으니까 관련 카페들도 있을 것이고 관련 커뮤니티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거기에서 단체 소송을 한다든지, 거기서 이제 정보 공유를 해서, 왜냐하면 저도 이게 모든 진단명, 모든 정책에서 제가 다 뭐 실시간으로 뭐 대처를 못 하니까, 여러분들도 분명히 거기에 대한 정보를 취합을 해서 이 실시간으로 이렇게 하니까 지급한다더라 이런 식으로 이 정책이 툭툭툭 바뀌는 경우가 있어요. 급변하는 경우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정보를 계속 모니터링해서 대처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제가 당부의 말씀 하나 마지막으로 드리자면, 충분히 검색하고 알아보실 수 있는 부분인데 저한테 이제 전화해서 하소연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근데 제가 정말 일이 안 될 정도로 전화가 너무 많이 와서 민원 관련해서는 저한테는 전화 안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어떻게 해드릴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뭐 물론 제 구독자님이시고 구독을 해주셨고, 뭐 정말 절박하다면 저한테 전화 주십시오. 정말 절박해서 뭐 마지막 멘트 보고 전화 주셨다라고 하면 제가 성실성의껏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였고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더 궁금하신 거나 있으면 뭐 문자를 보내주셔도 좋고요, 전화를 주셔도 좋은데, 웬만하면 보내주실 때 진단서를 한번 먼저 보내주시고 전화나 문의를 주셨으면 좋겠어요. 기본적으로 제가 어느 정도 정보를 알고 상담하는 게 훨씬 더 빠르거든요. 그냥 다짜고짜 전화해서 얘기하시면 저도 답답하고 뭐 전화 주신 분도 답답한 부분이니까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혹시라도 나중에 시간 뭐 된다면 뭐 제가 이렇게 저한테 문의하는 방법을 하나 영상 찍어서 올릴 테니까 그거대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화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각 부위마다 후유장애가 어떤 게 있는지를 설명드리는 영상을 2부에 나눠서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궁금하신 점 있거나 댓글 달아주시면 제가 성심성의껏 댓글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